네, 중국 증시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발표로 계속 고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기록했었던 2100선 붕괴 이후에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바로 2140선 부근까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0일 이평선 오늘 회복했습니다. 현재 1927포인트, 코스닥도 510선에 다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승 모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증권가의 시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한 줄 전략,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 드라기 효과는 단기적, 낙폭과대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121선과 201선 회복으로 추가 레벨업 가능성, 단기 등락을 이용한 비중 확대.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그동안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해 왔었는데요. 이제 안도랠리 국면이 다시 전개된다는 쪽으로 시각을 옮기고 있습니다. IT, 자동차, 건설 등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지자.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위험자산 선호 재개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 네고증권사의 시각 가운데 3대1입니다. 다시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될 것이다. 안도랠리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시각이 3, 그리고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곳이 1인데요. 자, 보수적인 시각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기 총재의 효과가 단기적이라고 보시는데요. 일단 이 12쪽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만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ECB에서 시장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된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 역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기관 둘 모두 매수하면서 이렇게 14거래일 만에 동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우려에 소외돼 있었던 업종들까지도 대부분 상승세고요. 어제 또 발표된 미국 ADP 취업자 변동,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지표들이 좋게 나왔고 중국에서 또 주요 19개 도시의 총 25개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는 뉴스가 더해지면서 호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초까지는 정책 기대감이 지수를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이런 분위기가 9월 내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22 드라기 총재가 발표한 OMT 프로그램은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데요. 1년에서 3년 만기의 단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단기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리스크를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OMT를 게임 체인저로 볼 수는 없는데요. 유로존 경기는 여전히 하방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긴장과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에 대한 신뢰도와 또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이번 발표에서 유로존 국가들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 사항들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 ECB는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한 명이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 명은 당연히 독일의 분데스방크 총재일 것인데요. 독일이 국채 매입을 못하도록 막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로존 내 정치적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ECB 호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합의가 된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시장이 신뢰할 만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또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지난번에 느꼈던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 OMT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ESM이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요. ESM 설립은 다음 주 12일에 있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정책이 나올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12일, 13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2호재는 지수의 하방을 견고하게 만든 효과를 냈고요.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급등했고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또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IT와 자동차, 화학 등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견은 동의하고 또 이런 대형주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글로벌 경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개선되었다는 확신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추세적인 상승에 베팅하시는 것은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CB 회의 결과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고 박스권을 회귀하는 정도의 결론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까지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부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독일 헌재 판결과 미국 쪽의 FOMC 회의 결과, 미국 쪽의 정책도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의견 나타내고 있는데요.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